성중실록 3권 성종 1년 2월 14일 개해 여섯 번째 기사 1470년 명성화 6년 한성부에서 인신을 찾았다고 아뢰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당초에 고지기가 지키다가 잃었는데 지금 고지기가 또 찾았으니 의심컨대 훔친 자는 고지기입니다. 청컨대 국문하수사안이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승정원에서 국문안이 인신을 찾은 자는 다른 고지기이고 전에 지키던 자가 아니었다. 이에 형조에 내리었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14일 개해 7번째 기사 사옹은 제조 상락군 김질 도승지 이극정이 아뢰기를 세조조에서는 사옹원의 관리는 모두 다른 관원으로 겸임하여 용의가 있고 고기를 잘 베는 자를 가려서 썼는데 실관을 두고부터는 한갓 직차가 상당한 자로 제수하여 만일 사신이 오는 때를 만나면 갑자기 다른 관원을 택하여 임시로 맡기니 주선 진퇴가 어찌 볼 것이 있겠습니까? 청컨대 간택에서 받고 차정하고 전의 근무 일수를 모두 헤아리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24일 개해 8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지금 제사에서 아랜 공사를 보니 장례원에서는 천순 2년에 송사를 일으켰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판결한 것이 있고 형조에서는 지난 정월에 수의 가죽을 금지한 것을 범한 것이 있는데 어제서야 결절을 하였으니 송사가 이렇게 지체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것을 물어서 아뢰어라 하였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1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영찬전에 나아가 망제를 행하고 또 경안전에 나아가 칠우제를 행하였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15일 갑자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15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강원도의 구황 계보는 지난해 9월에 개하하였는데 곧 시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류시켰으니 매우 불가하다. 해당 관사에 이르러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15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진언하는 자가 많이 말하기를 공안이 지금 일정하지 않아서 백성에게 거두는 것이 제한이 없다 하니 빨리 상정하라 하였다. 공안은 공무를 각 지방에 부과하던 문안을 말한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15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16일 을축 첫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번상하는 군사는 지금 정한 것이 1만 5천으로 그 수가 많았는데 지금 현재의 군사는 이 수에 차지 못합니다 하였다. 원상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신숙주 등이 2만으로 의정하여 아뢰었는데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16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그늘에 나는을 고하는 자가 매우 많고 또한 기묘하지 않은 일도 있는데 매번 의금부에 관원을 보내어 잡아오게 하니 너무 번다 한 것 같다. 그것을 관찰사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16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 철견이 말하기를 의주의 삼도에서 경종하기를 백성들이 매우 싫어한다 하는데 이 말이 옳은가 하니 신숙주 등이 아뢰기를 삼도는 땅이 비옥해서 화곡이 매우 마땅하므로 전에는 의주 사람들이 이 섬에서 경작하여 살았었습니다. 지난번에 농민이 오랑캐에게 잡혀간 뒤로부터 백성들에게 날마다 왕래하며 경작하게 하고 또 병졸로 하여금 수호하게 하니 군수와 백성이 모두 괴로워합니다. 만일 강을 건너 책을 설치하여 수호를 엄하게 하고 머물러 있으면서 경작하게 하면 배단이 없을 것입니다. 세조께서 반드시 이 섬을 경종하게 하려고 하였던 것은 후세에 반드시 중국 사람에게 빼앗길 것을 염려한 것이니 전과 같이 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16일 을축 네 번째 기사 대왕 대비가 전교하기를 지금 해가 점점 길어지니 주상이 석강에 나아갈 만하다. 항상 환시와 함께 있으면 무슨 도움이 있겠는가. 자주 대신을 접견하면 개옥하는 날이 많을 것이니 또한 좋지 않은가 하니 신숙주 등이 대답하기를 윤당합니다 하였다.
성종시록 3권 성종 1년 2월 17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었다. 성종시록 3권 성종 1년 2월 17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심수무를 가두고 국문하고 김교를 잡아다가 아울러 국문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상 신숙주 구치관이 아뢰기를 함경도는 인심이 교만하고 사나워서 지금 이 거을 가게가 주장을 찔러 상하인데 만일 또 김교를 잡아오면 본도 사람들이 더욱 주장을 능멸하고 범하는 것을 무방하게 여겨서 더욱 방자하여질 것입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그렇다면 김교가 올라오는 것을 기다려 국문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3권 성종 1년 2월 17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지난번에 강원도 관찰사 조건이 아뢰기를 금년에 황무가 내려서 밀 보리가 손상된다다가 5, 6월에 장맛비로 곡식을 해치게 되었는데 영동에서는 7월에 큰 바람이 불었고 영서에서는 서리가 일찍 와서 화곡이 모두 상하였으므로 민생이 염려됩니다. 구황할 절목을 조목으로 열거하여 아랩니다. 1. 해마다 곡물을 바치는 군기에 드는 잔물은 지금 흉년을 당하여 민간에서 거두기 어려우니 아직 정지하소서. 1. 봄, 가을에 주진에서 습진하는 군사가 식량을 싸가지고 왕한하기가 어려우니 본진에 나가서 습진하게 하소서. 1. 여러 고을의 여러 관원과 보충대, 조례, 기인으로 일체 서울 역사에 응한 사람은 금년 가을이 될 때까지 하나여 놓아 보내소서. 1. 본도의 진무서에서 월과 군기를 조작하는 것과 묵은 군기를 수보하는 것을 금년 가을이 될 때까지 하나여 아직 정지하소서. 1. 당번 군사 가운데 무록 군사는 금년 가을이 될 때까지 하나에 놓아 보내소서 하였는데 병조에서 이것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해마다 공물을 바치는 군기는 이미 전지를 받들어 정지하였습니다. 여러 관원들은 각기 맡은 바 모두 신력이 있으며 번성하는 군사도 또한 쉽게 놓아 보낼 수 없습니다. 본진에서 습진하는 것과 월과 군기, 묵은 군기를 수보하는 등의 이런 아랜 것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르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무록 군사는 충순위 파적위의 정병도 또한 놓아 보내라 하였다. 보충되는 과거에 천거하였던 백성이나 또는 양반의 종을 첩으로 하여 낳은 자손으로서 조직한 군역의 하나이다. 흥 위에 달렸다. 조례는 종친이나 공신에게 내려주던 관노비이다. 혹은 관청에서 천역에 종사하던 관노비이다. 기인은 신라의 상수리에서 유래하여 고려 초기 향리의 자제를 뽑아 서울에 데려와서 볼모로 삼는 한편 그 출신 지방 사정에 관한 고문을 맡아보던 사람인데 조선조에 들어와서도 궁중에서 노예와 같이 여러가지 고역에 역사되다가 태종 9년 1409년 이후에는 주로 소목을 바치는 역을 담당했으니 지방 세력을 견제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서 나온 것이다. 성종시록 3권 성종 1년 2월 17일 병인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강원도 여러 고을의 송사하는 자가 식량을 싸가지고 송사를 나오기가 어려우니 풍속 및 거짓 노비, 도망한 노비를 잡는 것에 관계된 이외는 금년 가을이 될 때까지 하나여 송사를 정지하고 선상 노자도 또한 가을이 될 때까지 하나여 놓아보내어 흉년에 대비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거짓 노비는 강제로 점거하고 있는 남의 노비고 선상 노자는 각 지방 관하에서 뽑아 서울로 올려보내던 노비를 말한다. 성종시록 3권 성종 1년 2월 17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여조에서 아뢰기를 강원도의 여러 고을의 4여 원의 생도 공상시의 재량, 악공 및 향교의 생도로서 식량을 자비할 만한 자 외에는 핵곡식이 익을 때까지 하나여 놓아 보내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록 3권 성종 1년 2월 17일 병인 여섯 번째 기사 함경도 영흥의 품관인 전찰반 김영루 등이 상언하기를 본부는 태조께서 탄생하신 땅으로 예전에는 유수부를 두어 개수관을 삼고 준원전을 세워 어용을 봉헌하였었는데 중간에 함흥 사람의 상언으로 인하여 함흥군을 승격시켜 유수부를 삼고 본부를 강등시켜
도호부를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정해년에 함흥사람 이중화 등이 이 시에의 당류가 되어 감사 수령과 복명 사신을 살해하여 하늘에 닿는 죄악이 차마 말할 수 없는데 관우를 그대로 두어 역적의 굴혈로 하여금 한도의 첫머리가 되게 하였으니 신등은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참건대 길주의 예에 의하여 함흥의 부호를 파하고 본부를 승격하여 개수관을 삼아 수사했는데 이조에서 이것에 의가에 아뢰기를 함흥사람 이중호 등이 이 시의 당류가 되어 차마 악역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가 깊고 중한데 그 고을 이름을 그대로 두었으니 악을 징계하는 뜻의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영흥은 본래 개수관으로 우리 태조가 탄생하신 땅이고 어용을 봉안한 곳이니 청컨대 길주 예에 의하여 함흥은 호를 강등하여 군을 삼아 전일에 나누어 붙인 토지와 인민을 각각 본고을에 돌려보내고 영흥은 승격하여 부로 만들어 부윤을 차정하고 다시 토관을 설치하고 인하여 영흥과 초면의 대관인 안변의 호를 들어서 본도를 개칭하여 영안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원상에게 명하여 의논하기 아닌 신숙주 등이 아랫바에 의하 시행하기를 청함으로 그대로 따랐다. 개수관은 서울에서 각도에 이르는 본가도의 연변이나 도계에 있는 큰 고을인데 대개 한도에 4-5개 정도 있었는데 도와 군, 현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17일 병인 7번째 기사 병조에서 출하치 박한생의 상언에 의가에 아뢰기를 전 대전에 뇌출하치는 채아직이 다만 부사정 하나만 있어서 돌아가며 차례로 제수하고 균일하게 녹을 주었는데 지금은 대전에서 내외를 나누지 않고 출하치가 모두 640인이고 채아직은 종 6품 둘, 종 7품, 셋, 종 8품, 7, 종 9품, 18이니 지금 마땅히 이 종사의 대소에 의하여 화해하여 관직을 주고 녹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출하치는 장번인데 왜 출하치는 상하번이 있으므로 장번의 사진과 상하번의 사진은 많고 적기가 현격하며 이로 인하여 뇌출하치는 번번이 도목을 빼앗기니 지극히 고르지 못합니다. 청컨대 뇌출하치의 사진은 번드는 것에 대하여 기록하여 올려서 사진한 것이 부족하여 제아직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으며 전라에 의하여 팽배 대졸의 제아직으로서 각각 번들 때에 당하여 제수하고 월봉을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출하치는 군대에서 나각을 불어 군사를 모으는 사람이다. 내외 칠하치가 서로 호응하여 불었다. 제아직은 현직을 떠난 문무관에게 특별한 경우에 계속 녹봉을 주기 위하여 만든 벼슬이다. 그 관사의 신무를 보지 않으면서 자리만을 채우고 녹봉을 받은 경우와 다른 관청의 일이 바쁠 때 도와주고 녹봉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18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상중목사 고치명이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18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상주목사 고치명이 하직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제게로 인하여 인견하지 못하니 정원의 전에 하교한 일을 가지고 면대하여 이르라 하였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18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 명하여 사사로운 감정으로 난언을 고하거나 무고하는 일을 은금하게 하다.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난언을 고하는 자가 대개 모두 근거 없는 말을 허위로 꾸며서 사사로이 원수를 갚으려고 고하면 피고자는 착고와 수갑을 차고 갇혀서 신고를 겪은 연후에 면하게 되니 보복하려 했던 마음에 쾌하게 여긴다. 무릇 모반 대죄를 고하는 자는 국문화의 실상이 없으면 비록 원고라 하더라도 모두 죄에 처하는데 지금 난언을 고하는 자는 혹은 원고라 하여 석방함으로 이로 말미암아 고하는 자가 끊어지지 않아서 사람이 스스로 보존하지 못하니 실로 작은 연고가 아니다. 이후 추국하여 사실이 아닌 자는 모두 율과 같이 논죄하고 혹 원언을 품었거나 혹 분하여 싸운 것으로 인하여 말을 내었으나 말이 절실하게 해가 되지 않는 것은 수리하지 말아서 간특함을 막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18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서게 하기를 전에는 도성 안에서 주야로 불을 검하였는데 금으로는 낮에 검하는 것은 제외하고 병주, 형조, 의검부, 한승부, 오부의 야직하는 관원이 순행하며 고찰하여 처음 어두울 때부터 이경까지 오경부터 개암 때까지 통행을 금지하소서. 다만 병주, 한승부, 오부의 관원은 본래 표신이 없으니 형조 등 관사의 예에 의하여 표신을 주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18일 정묘 네 번째 기사 하동군 정인지 보훈군 정창성 능승구 치간 청송군 심해 상락군 김질 좌의정 윤자온 도승지 이극정에게 명하여 공안을 교정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18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검으로 각처의 행향사는 하루 노정이면 구례에 의하여 숙배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19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안전에 나아가 졸국제를 행하고 제전에 돌아와 백포를 입었고 백관도 또한 백일을 입었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19일 무진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19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종친 문무 정의품 이상 및 입직한 제장 승지를 불러 고기를 권하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경등이 소를 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지금 권한다 하고 인하여 선언을 내려주었다. 의정부 예조에서 아뢰기를 왕대비 전에 육선을 권진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왕대비께서 100일 후에 상복을 벗으려고 하므로 내가 법제는 지나칠 수 없다 하여 왕대비께서도 부득이 상복을 벗으시었는데 지금 비록 고기를 권하여도 반드시 듣지 않을 것이다 하니 신숙주 등이 아뢰기를 정리가 비록 무궁하나 예제가 이미 정하여졌으니 온 나라의 위아래가 다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가 마땅히 권진하겠지만은 정부와 육조에서도 또한 권진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19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19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종친과 공신의 구사로 서울에 사는 자는 이미 본사에 환속하게 하였으나 하사 받은 지가 오래된 것은 부자가 서로 떨어질까 염려되니 여러 해가 된 자는 환속하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였는데 원상 등이 아뢰기를 병술련 이후에 정하여 준 것은 환속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2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대왕대비가 교화 현감 박근을 인견하고 폐단을 제거하라고 하교하다. 승문당에 나아가니 승지 등이 이를 아뢰었다. 교화 현감 박근이 하직하니 인견하고 치니 하교하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가 두 번 수령이 되었다가 모두 편체되었으니 백성을 다스리기에 마땅치 않다 한다. 그러나 너의 진언을 한 것을 보니 민간의 폐막을 매우 자세히 알고 있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와 같은 반드시 폐막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보내는 것이니 가서 정성껏 받들어 시행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21일 기사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20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20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의정부 예조에서 아뢰기를 어제 왕대비 전에 육선을 드시기를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으셨으니 다시 권진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대왕대비가 전교하기를 왕대비가 100일의 복제를 따르고자 하는데 100일이 멀지 않으니 어찌 반드시 강권하겠는가 하였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20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여러 원상이 아뢰기를 전일의 신등에게 졸국까지 하나에 돌아가며 승정원에 사진할 것을 명하시었는데 지금 졸국이 이미 지났으니 품지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늘의 경등이 날마다 돌아가며 사진하여 지극히 근로하였으나 사신이 오면 일이 또 바빠질 것이니 비록 수고스럽더라도 전대로 사진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20일 기사 6번째 기사 의금부의 전지하기를 정균에게 내려준 원익수의 첫 소사 권계에게 내려준 원익수의 딸 의정 함렬에 영속한 원익수의 아들 원규 등을 놓아보내라 하였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20일 기사 7번째 기사 처음 석강에 나아가니 승지 1원, 경영관 2원, 사관 1원이 입시하였는데 논어 하기편부터 시작하여 임금이 앞서 이 일에 수업한 것을 한번 음독하고 대문을 해석해서 한번 읽었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20일 기사 8번째 기사 경영 낭천 1원이 처음으로 입직하였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21일 경호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21일 경호 두 번째 기사 고령군 신숙조 상당군 한 명의 영의정 홍윤성 좌찬성 임원준 호주판서 서거정 행사정 안효례에게 명하여 풍수학과 함께 가서 창릉의 보토할 곳과 경릉의 여러 무덤을 철거할 곳을 살피게 하였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21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21일 경호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제업의 유생들이 수가 적고 학사가 퇴폐해져서 생도가 콩 남의 집에서 임시로 붙어서 사는 일이 있었는데 관찰사가 만연히 살피지 않으니 국가의 학문을 일으키는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유생은 구례에 의거하여 액수를 정하지 말게 하고 학사가 퇴폐한 곳은 관찰사가 순행하며 살펴서 인리 일수를 역사시켜 배단 없이 수선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일수는 지방 관청에 달려서 천한 일을 하던 하인을 말한다. 일수 양반이라고도 부른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21일 경호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전에는 본국의 노비가 범한 것은 수령이 직결하였는데 기축년 4월의 수교 가운데 요역 공부를 거역한 자는 계문하에 추고하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령들이 입법한 본의를 알지 못하고 무릇 범하는 바가 있어도 모두 직결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소소한 일은 계문하기도 어려워서 내버려 두고 묻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게 되어 관가에서 능히 제재하지 못하니 지극히 미편합니다. 이후 본국의 노비가 범하는 것은 관리가 직결하도록 허락하고 그 한간 정적이 깊고 중한 것은 계문하여 과제하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21일 경호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22일 신미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22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제부터 내수사에서 포마를 쓰는 것은 직접 알하지 말고 속조에 보고하라 하였다. 포마는 역마를 말한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21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20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신숙두 등이 장릉과 경릉을 살펴보고 보토의 편부와 철거한 무덤의 수를 아뢰다. 전교하기를 여러 무덤을 만일 모두 철거한다면 백성의 원망이 반드시 많을 것이다. 여러 무덤이 있고 없는 것이 이해에 관계가 되는가 하였다. 신숙주 등이 아뢰기를 그 이해는 감히 적확히 알지 못하나 다만 안산 높은 곳에 있는 것은 철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 자손들이 왕래하여 배수하면서 신뢰하는 근심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산천은 어른하지 않고 길지는 한계가 있고 천만세의 능실은 끝이 없으니 후세의 인민이 장사 지낼 산도 없고 경작할 땅도 없을까 염려된다. 이제부터 입법하여 넓게 하지 말도록 검하여 제한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였다. 모두 아뢰기를 능소는 사산 바깥 땅에 안장하고 밭을 경작하는 것은 검하지 말게 하소서. 또 종친 제초의 묘는 보수를 이미 한계를 정하였는데 지금도 지나치게 점령하는 자가 있으니 청컨대 일체 모두 검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릉은 전에도 여러 무덤이 있었으나 별로 해대는 일이 없었으니 내가 그대로 두고 철거하지 말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가 하였다. 모두 아뢰기를 윤당합니다. 그러나 주산의 내맥 산등성이 무덤은 철거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경릉의 외안산에 큰 무덤이 하나 서로 바라보이는 땅에 있으니 철거하여야 합니다. 그 나머지 내맥의 줄기 끝에 있는 910총과 경릉 도구 바깥 외쪽 능선 안에 있는 두 개의 큰 무덤은 그대로 두고 철거하지 마는 것이 어떠합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지금 말하기를 창릉의 주산의 보토는 인력으로 할 수 없다 하니 그렇다면 무릇 능실의 보토는 모두 불가한 것인가? 또는 인력이 부족하여 할 수 없다는 것인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낮고 이지러진 곳 같은 것은 보토할 만하지만 주산에 보토하는 것은 무익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22일 신미 5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지금 바야흐로 해가 길어져서 창릉에 부역하는 군인이 반드시 줄이고 피곤할 것이니 주반미를 주라 하니 호조에서 아뢰기를 쌀로 200석을 주소서 하였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22일 신미 6번째 기사 평안서도 절도사 하숙부가 하직하니 고령군 신숙주에게 명하여 의주 3도를 기경하는 사목을 만들어 하숙부에게 주었다. 그 사목에 이르기를 1. 잉박선을 많이 만들어 강 건너는 것을 편하게 할 것. 1. 전에 보낸 연대에 목책을 설치하는 도면을 자세히 상고하여 견실하게 배치하고 때에 임하여 재주 있고 용맹한 갑사 정병을 나누어 정해서 마른 양식과 병기를 많이 싸가지고 밤낮으로 요망하여 만일 적변이 있으면 혹은 신기전을 방포하거나 혹은 길을 쓰거나 혹은 각을 불러서 변을 알릴 것. 1. 재주 있고 용맹한 군사를 뽑아서 널리 채탐을 행할 것. 1. 미리 농민의 장정을 뽑아서 농기를 갖추게 하고 때에 임하여 절도사가 수호군을 거느리고 강을 건너 목책, 연대, 채탐에 대한 일을 포치하여 끝낸 뒤에 농민을 건너게 한다. 농민은 모두 대우를 지어가면서 요란하지 못하게 하고 매일 새벽에 무사한 것을 보고하면 군사를 내어 요회절에 나누어 지키되 해가 뜬 뒤에 농민을 내보내어 경종하게 하고 해가 지기 전에 농민을 목책에 들어가게 하여 항상 적을 보는 것 같이 하여 경소리 하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 것. 1. 나를 정하여 기경하되 기경이 끝나면 곧 돌아오고 나를 정하여 제초하되 제초가 끝나면 곧 돌아오는데 머뭇거리지도 말고 몰아치지도 말 것. 1. 농민에게 권하여 일러서 서로 도와서 경작할 것. 1. 많이 개간하는 것을 힘쓰지 말고 백성의 정원에 따라서 힘을 헤아려 많거나 적게 할 것. 1. 술을 마시지 말고 사냥을 하지 말고 날로 건음을 새롭게 할 것. 1. 성에 돌아올 때는 먼저 농민이 건넌 뒤에 군사들이 건널 것. 1. 관눈전은 힘을 헤아려 많거나 적게 하여 백성들에게 폐해가 미치지 않게 할 것 하였다. 잉박선은 너벅선 너비가 넓은 데를 말한다. 연대는 세종 때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국경지대에 설치한 봉수대이다. 적이 나타나면 연기와 횃불로 다른 연대에 알리고 신포를 쏘아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서 성이나 보에 들어가 피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22일 신미 7번째 기사 대사헌 이극돈 등이 경연, 학교, 포상, 수령 등에 관한 대해 올린 상소문 신등이 듣건대 예전에 소공이 성왕에게 고하기를 처음 일을 시작하는 것은 아들을 낳아 놓는 것과 같으니 모두 처음 낳았을 때는 스스로 어진 지혜를 갖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은 어질게도 명하실 것이고 길하게 또는 흉하게 명하실 것이며 여러 해 다스리도록 명하시기도 할 것인데 이제 우리가 일하기 시작한 것을 하늘이 압니다 하였습니다. 대저 서공은 주나라의 훈척 대신이었는데 주나라의 운조가 비로소 정하여지자 무왕이 갑자기 예척하였고 성왕이 어린 나이로 왕위를 이었는데 소공이 첫머리로 이 말을 진언하였으니 어찌 시초라는 것은 일의 시작인데 끝 마무리를 잘하는 자로서 시작을 잘못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공손히 생각한데 우리 태조께서 큰 기업을 창조하시니 열성이 서로 이어받아 광명을 거듭하고 언덕이 널리 퍼져서 태평한 정치가 60여 년 계속되었는데 중간에 비색한 운수로 인하여 만사가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조 회장 대왕께서
밝게 기선을 살펴서 한 번 일어나 한 번 잡아 빛나게 보력에 응하시니 능히 승평에 이르렀는데 불행하게도 시민이 복이 없어 나라를 누리신 것이 길지 못하였고 예종 대왕께서도 바야흐로 우려에 계시니 다가 또 만기를 버리셨으니 종천의 슬픔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상 전하께서는 영명하고 인효하신 작품으로 위로는 대왕 대비의 명을 받들고 아래로는 온 나라 시민의 바람을 쫓아 들어와 대통을 이었는데 멀고 가까운 사람들이 목을 뻗치고 눈을 부비며 태평을 바라고 있으니 조정의 기업을 넓혀서 대왕 대비의 융승하신 위엄에 저버리지 않는 것도 오늘에 있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하의 오늘날은 천의와 인도의 거치가 관계된 것이고 국가 안위의 분기점이니 어찌 중차대하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조정의 창업이 어려웠던 것을 생각하고 대왕 대비의 부탁이 중한 것을 유념하여 성악을 어떻게 하면 날로 새롭게 할 것인가, 풍속을 어떻게 하면 날로 아름답게 할 것인가를 궁구하고 그 중에 저하여 백성은 비바람을 가리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백성은 팔진밀을 대하여 조강도 부족한 것을 생각하고 전리를 높여서 염치를 가다듬고 상벌을 밝혀서 요행을 막음으로써 모든 호령이 나오고 낱낱이 시행되고 거행되는 데 이르기까지 옛것을 헤아리고 지금 것을 적용하지 않음이 없이 두려워하고 공경하기를 날마다 하루같이 삼가하면 태화, 웅희가 번성해져 나를 기약하여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신등은 모두 용렬하고 노둔한데도 나라의 후한 은혜를 받아 언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우매한 말로 진달하여 초중의 만분의 1이라도 돕기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바야흐로 상중에 계셔서 장례로 겨를이 없으므로 감히 갑자기 진달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다행히 산능제도 이미 마쳤고 상제도 시의에 쫓았으니 이것은 정녕 전하께서 정사를 처음으로 듣는 것이고 신등이 진언할 수 있는 때문입니다. 옛글에 이르기를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집을 가지려니 하였고 그 집을 가지려니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몸을 닦았고 그 몸을 닦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몸을 바르게 하였다 했는데 몸을 바르게 하는 자는 학문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경연을 첫머리로 삼아 시이 12조를 따라서 뒤에 진달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감으로 채택하소서. 1. 경연의 설치는 제왕이 이치를 연구하고 성품을 다하여 몸을 닦고 사람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간독을 탐구하는 것이 의리의 심오한 것을 상고하는 것만 갖지 못하고 귀로 듣고 입으로 짓거리는 천박함을 터득하는 것이 심흉의 진실을 체험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엎드려 보건대 전하께서는 경연에 나오시고부터 하루에 2번씩 진강하시며 조금도 게을리함이 없으시니 이것은 비록 상탕의 종시 일신과 주문항의 지피 광명으로서도 더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왕이 학문을 익히는 데에는 한만한 것에 힘써서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참되고 올바르게 사물의 이치를 연구해 지식을 명확히 하고 몸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나라를 다스려서 천하가 태평해지도록 근무를 삼아야 합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마음을 가라앉혀 되풀이해서 가슴에 새겨두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시습에 대한 글을 읽으시면 성하게 밟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교훈에 대한 말을 읽으시면 간사하게 아첨하는 사람을 마땅히 배척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하고 들어와서 효도하고 나가서 공손하다는 말을 들으시면 대왕대비와 왕대비에게 마땅히 효성을 다하여 받들 것을 생각하셔야 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제때에 부린다는 말을 들으시면 백성을 해치지 않고 농사를 방해하지 않는 것에 힘써 그 마땅함을 얻기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논의에 이르기를 허물이 있으면 고칠 것을 꺼리지 말라 하였으니 간쟁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정당한 의논을 즐겁게 여기는 것을 유념하시고 또 이르기를 임금이 신하를 부리기를 예로 하라 하였으니 대신을 예로써 대하고 군신의 처지를 이해하여 주는 것을 유념하셔서 오로지 행할 때나 말할 때 모두 반드시 성인의 말을 본받는다면 한 권의 논어로 좋게 백성을 편안히 하여 좋게 태평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경에 이르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배움에 힘쓴다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덕이 닦아진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배움에 있어서 민첩하기에 힘쓰면 닦아지는 것이 온다 하였으며, 시경에 이르기를 모든 시작은 있었지만 끝까지 자란 이가 드물다 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더욱 이 마음을 굳게 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길이 보존하소서. 1. 학교는 인재가 배출되는 곳이기 때문에 풍화의 본원입니다. 왕자는 하늘을 본받아 만물을 다스림으로 스스로 군사의 위치에 처하였으니 대학을 세워서 나라를 교화하고 상수를 베풀어 고을을 교화함에 있어 백성을 인으로서 인도하고 백성을 의로서 무마하고 백성을 예로서 절제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써 교화가 행해지고 풍속이 아름다워지니 당우 3대가 행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근년 이래로 문풍이 날로 쇠해지고 선비의 풍습이 예스럽지 못하여 처음으로 배우는 선비가 겨우 글자를 쓸만하면 먼저 영리에 치우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모두 미사여구를 탐구하는 데 치우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문장과 기절만 따져서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거나 제자가 스승에게 배우거나 하는 것이 매진하는 것으로 근무를 삼으니 어느 계열의 효제와 충신의 행실을 다스리겠습니까? 이는 국가에서 선비를 양성하는 본의에 크게 그릇된 것인데 전하께서는 일찍이 이 패단을 아시고 명하여 이제부터 반드시 경세에 밝고 행실을 닦은 선비를 정선해서 관간에 채우되 삭수에 구에 바지 않게 하시니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러나 그 포장하여 지도하는 방법이 오히려 미진한 것이 있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먼저 효제를 장려한 후에 문학을 익히게 하며 지절을 승상하고 사화를 천하게 여겨 교관과 사장으로서 과연 능히 경세에 밝고 행실이 닦여져서 현작에 효과가 있는 자는 순수에 따르지 않고 타경하여 그 나머지를 권장하소서. 향학의 훈도와 교수는 대관으로서 모름지기 급제인 출신자를 쓰고 소관도 또한 반드시 생원 진사 가운데 나이 40이 되어 경세에 통하고 행실이 닦여진 자를 가려 써서 체대하는 날에 그 현능에 상고하여 현관으로 제수하되 그 가운데 마음을 써서 가르치지 않는 자는 교관은 비록 고만이라 하더라도 소용하지 말고 훈도도 또한 가자하지 말아서 쇠퇴해진 풍습을 가다듬으소서. 1. 작상은 인주의 큰 고난입니다. 중용에 이르기를 충성스럽고 신의가 있는 사람에게는 녹을 중하게 준다 하였고 서경에 이르기를 뱃슬은 악덕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장록은 충성스럽고 신의가 있는 사람을 대접하고 덕 있는 사람을 상주는 것이므로 구차하게 얻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요행으로 오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전의 성제와 명왕은 반드시 어진 사람을 기다린 후에 명하고 공이 있은 후에 벼슬을 제수함으로써 영웅을 가어하고 호구를 분주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건자에는 국가가 연고가 많음을 인연하여 관직이 가벼워져 백관에게 의뢰 가자하지 아니하는 해가 없습니다. 혹은 도감을 일컫고 혹은 집사를 일컫는데 이르게 되었고 전례에 의하여 관직을 청하여 구하면 반드시 얻게 되니 이 때문에 요행을 바라는 풍습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일이 생기면 문득 자급을 얻을 것을 도모하여 수년 안에 갑자기 높은 반열에 이르게 되니 관작은 계교로 취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여 분수에 넘치게 바라는 마음이 날로 자라나서 우사람을 능멸하는 풍습이 이루어지고 준치하기를 구하는 마음이 그치지 아니하여 겸양의 풍속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건자에 덕건대 예종이 승하하시던 날 해조에서 삼도감의 관원을 주의하는데 그때에도 오히려 분주하게 청탁하는 자가 있었다 합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위아래가 황황하여 애통 절박한데도 이러한 자가 있었으니 선비의 태도에 염치가 없는 것을 알만합니다. 신등이 듣고 마음이 아팠으나 다만 전하여 들은 말임으로 감이 들어서 탄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지금 조정의 반열로 보면 당상관의 관직을 띈 자가 거의 수백여인이 되어 정삼품의 반열은 꺾여서 두 줄이나 되는데 팔국품은 두셋도 없으며 승은 속초로 세상의 조소를 받지 아니한 자는 몇 사람이 없습니다.
두로들이 서로 전하기를 국초의 관작이 지극히 귀하여 신참의 문에는 귀신도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했는데 이 말이 비록 탐망하기는 하나 또한 그때의 관작이 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등은 오히려 보건대 세종 말년에는 조정에 있는 관원에서 수직이 된 자가 반이 지났으며 세조의 초년에는 육조 난관으로 조봉대부인 관원이 없었고 사헌감찰로 통선랑에 오르면 반드시 채임되었습니다. 지금은 난관이 혹 통운대부에 이르거나 감찰이 혹 중직대부에 대부를 띄기도 하는데 단지 난관 감찰 뿐만 아니라 온 조정이 모두 그렇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예전에 인구는 한 번 찌그리고 한 번 웃는 것을 아끼고 한 벌에 떨어진 바지를 중하게 여기는 이가 있는데 대저 찡그리고 웃는 것이 우연한 일이고 헤어진 바지가 오죽 짜는 것이라 하나 오히려 아끼고 중하게 여겼으니 하물며 작상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관직의 중함은 국가의 큰 권한임을 유념하셔서 반드시 예사로 행하지 말고 친구라 하여 반드시 더하지 말아서 요행의 문을 막음으로써 지극히 공평하고 지극히 정대한 도를 보이소서. 1. 예의 염치는 나라의 사유인데 사유가 베풀어지지 않으면 나라가 장차 무엇을 믿겠습니까? 세종 대왕께서 명하여 삼강 행실을 찬집하고 아우러 형상을 그려서 중에 반포하여 어리석은 지아비와 어리석은 지어미로 하여금 보고 느껴서 흥기하지 않음이 없게 하였고 또 예관으로 하여금 연말에 반드시 충효절이가 있는 사람을 조사하여 계문하게 하여 보숭하던 법전이 영갑에 나타나 있으니 한 세상을 제어하고 공맥을 배양하는 것이 지극하다 이를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떠한 행실로 어떠한 상을 받았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권장하는 도가 다하지 못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논하는 자가 반드시 말하기를 아무가 비록 효성스럽기는 하나 이것은 우연히 그런 것이고 아무가 비록 공손하기는 하나 이것은 외양으로 그런 것이고 아무가 청백하기는 하나 이름을 얻고자 하는 데에 가깝고 아무가 간계하기는 하나 고집스러운 데 가깝다 하여 향당이 첨가하지 않고 유사가 살피지 않으니 비록 실제로 효제 충신 청백 관계한 사람이더라도 장차 무엇으로 인하여 세상에 쓰이겠습니까? 신등은 생각하건대 효도는 비록 한 집의 일이지만 나아가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이고 청백은 비록 한 몸의 행실이지만 베풀어져 백성에게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행이 국가에 관계되는 것이 어찌 만만번이나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가에서 반드시 효성스럽기가 증자 같고 청백하기가 배기 같고 충직관계하기가 급암주운 같아서 사람들이 딴 말이 없은 연후에야 상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온 세상이 구하더라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니 포숭하는 법전이 혹 주무일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옛 사람으로 천리 말을 구하던 자가 있었는데 죽은 말의 뼈를 사다가 얼마 아니 되어 과연 천리말 3마리를 얻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사히 신칙하셔서 집안에 있어서 충효 정절이 있는 자와 나라에 있어서 청백관계한 자를 널리 찾아 계문하여 비록 적은 한 가지 착한 것이라도 또한 보숭하는 예에 두어서 조정의 장려하는 뜻을 보이소서. 옛날에 태조께서 혁명하실 처음에 한때의 호골들이 앞을 다투어 반보하여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으나 오직 시중 정몽주와 주석 길제는 오히려 왕실을 위하여 절개를 지켰는데 세종대왕께서 그 절의를 녹용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두 사람의 후손이 녹용에 든 자가 없으니 성왕의 가상하신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또 근자의 함길도 난리에 의관의 족속으로서 적에게 죽은 자가 무려 수십인이나 되었는데 그 중에 어찌 그릇되게 적의 수중에 빠져서 절개로 한가하여 굴하지 않기를 안구경 원이겸과 같이 한 자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조정에서 조금도 뜻을 두지 않아서 아직도 찾아 물어보지 않고 의뢰 적에게 빠진 선비로 대접하니 충현을 포승하고 절의를 장려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청근대 전하께서는 급히 두 사람의 후손을 써서 녹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함길도에서 해를 만난 장사 중에 적에게 굴하지 않은 자를 본도로 하여금 자세히 찾아 물어서 반드시 진실한 사적을 찾아내어 특별히 포전을 가하고 또 자손을 녹용하여 절의의 풍속을 장려하소서.
1. 수령은 구중의 근심을 나누고 한 지경을 통제함으로 수령으로 적합한 사람을 얻으면 한 지경의 백성이 혜택을 받고 적합한 사람이 아니면 한 지경의 백성이 병폐를 받으니 민생의 후척과 국가의 안위가 반드시 이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습니다. 조정에서 대우하는 도가 매우 가벼워서 주의할 때는 이미 어질고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였고 체대할 때 또 우열을 논하지 않음에 따라 아무 경험이 없는 소년이 앉아서 부형의 작업을 주어서 산관으로 겨우 유품에 이르면 곧 별좌를 주고 겨우 시비사기 차면 곧 외임을 시키니 그 사람이 과연 수령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이에 혹 청렴하고 근신하는 관리가 있어 무자하게 힘을 써서 6년 동안에 백성이 혜택을 받았는데도 의뢰 외리로 산직을 대신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골이 없다 하여 파면하고 처음부터 지난 때의 근심을 나눈 수고를 논하지 않으니 과연 수령의 마음을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대저 제왕이 어진 사람을 쓰는 것은 백성을 다스리자는 것인데 백성을 다스리는 직책은 수령보다 더 중한 것이 없으니 외리로 보아서 가볍게 대접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청근대 세종 조의 법에 의하여 외리를 뽑아 쓰는 것은 내직보다 더 중하게 하여 일찍이 동반, 육품, 관직을 지낸 자로서 외임을 하라고 또 반드시 3품 이상의 관원이 각기 아는 사람을 청구하는 것을 들어주되 청구한 사람이 범한 바가 있거나 혹은 적당치 않으면 그 죄의 경중에 따라 그 벌을 올렸다 내렸다 하여 청구한 사람을 논하소서. 또 3, 4품으로 처음 품계를 가자할 차례가 된 자라도 수령을 지내지 않은 자는 가자를 허락하지 말고 술량 염근하여 아전과 백성이 생업을 편안하게 만든 자는 달수를 구애하지 말고 화디를 제수해서 나머지 사람을 권장하여 나오는 사람이나 들어오는 사람이나 고루 근로하게 하여 격려하고 연마시켜 외임을 가볍게 여기는 배단을 고치소서. 1. 국가에서 절도사를 설치하여 육군을 관장하게 하고 자치사를 설치하여 수군을 관장하여 평상시에 교련하고 사열하여 만일 급한 변이 있으면 소속 부대를 거느리고 응원하게 하였습니다. 또 연변의 요회제에 만호를 설치해서 항상 약간의 군사와 약간의 병선을 머물게 하여 봉화로 먼 곳까지 신호하며 조심해서 적정을 살피게 하였고 군량과 병기를 배에 싣고 만호가 친히 관할을 거느리고 항상 배 가운데 있으면서 사졸로 하여금 주접에 익숙해지게 하여 바람과 파도에 익숙해지게 하여 적이 아침 저녁을 이루는 것 같이 최체하여 배를 정돈하고 칼날을 드러내어 기다리게 하였는데 이것은 조정에서 입법한 본의이니 그 책임이 중합니다. 조정에서 제수할 때 절도사 제치사는 직위가 높고 권세가 중하므로 반드시 자세히 선택하여 맡기지만 만호는 그 수요가 많고 직질이 또 낮으므로 그 사람이 어진지 어질지 못한지 청렴한지 탐호한지를 다시 돌아보지 않고 오직 직질의 고하문을 따져서 정사르가 내려지니 아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또 어떠한 벗이라서 나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대저 변장의 임무는 만우보다 더 중한 것이 없는데 만우에 뽑힌 자가 사람을 알지 못한 데서 나오고 병조에서만 알 뿐이니 간택하는 것이 정밀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임지에 부임하게 되면 직무에는 힘쓰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데 심한 자는 장부를 살펴보고 군사를 점거하면서 말하기를 아무는 어떠한 주에 사는데 그 주에는 어떠한 물건이 산출되고 아무는 어떠한 현에 사는데 그 현에 서는 어떠한 물건이 산출된다 하여 모두 놓아서 돌려보내고 그 값을 추구함으로 이른바 포를 지키고 적을 막아야 할 군사가 마침내 사사리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미천이 될 뿐이니 국가에서 장차 무엇을 믿고 안심하겠습니까? 대저 천하에 착한 사람은 적고 착하지 못한 사람이 많으며 재주 있는 사람은 적고 재주 없는 사람이 많아서 모두가 그런 사람이니 재수할 때 하나하나 정밀하게 선택하여도 오히려 섞일까 두려운데 더욱이 함부로 함에 있어 쓰이겠습니까? 원컨대 이제부터 3품 이상으로 하여금 문모와 제예가 있고 조정의 사체를 알아서 만호의 직임을 감당할 만한 자를 각각 천가에 계문하게 하고 병조에 내려서 치부하여 두고 과거에 따라 차례차례로 사용하게 하되 혹 청렴하여 법을 지키고 직사에 가끈 한 자는 차례에 의하지 않고 타경하고 만일 탐하여 법에 어긋난 죄를 범하는 자는 죄가 청간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하여 권하고 징계하는 것을 밝히고 변방을 견고하게 하소서.
일 관사를 설치하고 직분을 나누는 것은 본래 일을 다스리자는 것이니 일이 만일 패해지지 않으면 공연히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조께서는 즉위하시던 처음에 맨 먼저 중요하지 아니한 관사를 혁파했는데 그늘에 신설한 관사가 많아서 광흥창의 1년 수입으로는 그 수를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장악원 같은 것은 본래 노관이 아니고 그 임무 또한 중대한 것이 아니며 다만 악에 예속된 것이므로 비록 전학을 시켜 맡게 하여도 부족하지 않으니 산뿐 아문으로 승격하여 노건 6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오부의 관원은 한승부의 지위를 받고 또 그 임무 또한 부 안의 작은 일을 맡는 데에 불과하므로 예전에 설치한 세 사람으로도 패하는 일이 없는데 지금 또 봉사한 사람을 설치하였으니 오부를 합하면 이것은 용운이 5입니다. 경성 안에는 이미 성균관이 있고 또 사학이 있으니 국가에서는 교양하는 방법이 지극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배우기를 원하는 선비가 스승이 없는 것이 아니며 장소가 없는 것이 아닌데도 그 수요가 항상 본 액수에 차지 못합니다. 지금 또 북학을 설치하고 예의에 의하여 내 인원을 두었으니 이것도 용관입니다. 대전옥이라는 것은 우리 백성의 힘에서 나오는 것인데 지금 신설한 관사가 반드시 일에 유익한 것이 아니고 백성의 힘만을 헛되이 소비한 이것이 어찌 국가에서 관사를 베풀고 직분을 둔 뜻이겠습니까? 옛날 당태종이 용관을 퇴거하여 300원만 두고 말하기를 이것으로 천하의 현재를 기다려도 족하다 하였으니 천하도 오히려 그러한데 한 나라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오부에 설치한 봉사와 북학을 혁파하고 장악원은 전대로 부사를 두어 용관의 폐단을 제거하소서. 일 경기는 서울에서 너무 가까워서 부역이 번거롭고 무거운데도 자질구레한 일도 다른 도의 10배나 되니 그 백성들이 지극히 가련합니다. 지금 현관을 보면 여러 도에서 진상하는 것으로 망후 진상이 있고 때없이 하는 별 진상이 있는데 경기도 또한 그렇습니다. 1차 물성 같은 것은 또 다른 도에 없는 것으로 감사는 날마다 봉진하고 골마다 한 달에 2번씩 올려서 순환에 끝이 없는데 그것을 1차라고 합니다. 경기에는 본래 이런 예가 없었고 횡간에도 또 실리지 않았는데 심선이 본도 감사가 되었을 때부터 진상하기 시작하였으니 처음부터 국가의 뜻이 아니고 또 전례로 행해진 일도 아닙니다. 또 후임 감사는 말하기를 봉상하는 물건을 전보다 더 하지는 못할 망정 예전보다 감할 수는 없다 하여 스스로 사사를 헤아려 되도록 더 풍족하게 하는데 이것은 감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수령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며 우리 백성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릇 한 번 진상하는 것이 하루에 판비하는 것도 아니고 한 물건이 나오는 것이 한 사람이 경영하는 것도 아니므로 백성들은 산에서 사냥하고 내에서 거물질을 하며 무릇 5, 6일을 하여도 넉넉지 못하면 7, 8일에 이르도록 그치지 아니하여 농사 일도 돌보지 않고 1년 내내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한 지아비가 경작하지 아니하면 혹 굶주리게 되고 한 지어머니가 직조하지 아니하면 혹 추위를 받는다 하였으니 말이 여기에 이르면 실로 작은 패단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온 나라를 부유하게 하시려면 반드시 1차로 발치는 것을 기다려서 내주의 진미를 갖출 것이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망전, 망후, 진상과 수시로 하는 별 진상 외에는 일제 정파해서 백성을 쉬게 하여 나라의 근본을 굳게 하소서. 1. 국가에서 조전해 들어오는 것이 해마다 대개 수십만 척이 되고 군주를 쓰는 것이 수백인이 되는데 매년 초봄에 배를 띄워 풍파를 무릅쓰고 만리의 파도를 헤치며 100번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겨우 삶을 구하니 본래 배에 익숙하고 바닷길에 노련한 자가 아니면 실패하지 않는 것이 적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의 사사로이 씻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고 그 운임을 풍족하게 주었는데 그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근래에 승평한 지 오래되어 국가에 일이 없음을 인연하여 비로소 여러 포의 선군을 써서 조운하는 군사로 삼아 사선의 운임을 허비하지 않고 앉아서 조운의 이익을 거두었으니 또한 한때의 권도로서 마땅합니다. 그러나 선군의 이름은 배를 탄다 하지만은 수로를 익히지 못한 자가 자못 많아서 선부로서 젊어서부터 배 타는 것을 업으로 하여 파도를 익힌 것만 못합니다. 이후로 곡식을 조운하여 들어오는 것을 전보다 증가할 것 같은데
폐선할 근심은 전보다 많으며 게다가 길이 험하고 내왕이 오래 걸려서 움직이면 달포가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인하여 농업을 잃게 되고 산업의 결손이 생기고 가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군이 된 자로서 한 번만 조선을 거느리게 되면 한 집안을 잃을 수 없게 되어 인물이 유의하게 되고 영진이 허소해지니 이는 반드시 조선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저 사선의 배싹은 작은 비용이고 패선의 근심은 큰 손해이며 변방이 허소하여지는 것은 더 큰 손해입니다. 하나가 작은 비용을 아끼다가 두 개의 큰 손해를 받으니 국가의 큰 계책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한 가지 이익을 일으키는 것이 한 가지 해를 제거하는 것마다 못하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무릇 흥작을 하는 것이 예전보다 이익이 10배가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청건대 백성이 사설의 씻는 것을 다시 허락하고 전과 같이 백삭을 주어서 선군을 소복시키고 영진을 실하게 하소서. 1. 우역을 둔 것은 사명을 전달하고 급한 것을 보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국가에서 영로가 조전한 것은 근심하여 안집시킬 방법을 생각하고 엄하게 검하는 장정을 세워서 무릇 함부로 탐으로써 정도를 거르치는 자는 중한 법으로 논하였으며 또 찰방에 위임하여 책하게 하였으나 소복의 효과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한도로 말하면 감사로부터 도사의 외에 병사 수사가 있고 우후 평사가 있는데 감사의 수행원이 무릇 몇 사람이며 병사와 수사의 수행원이 무릇 몇 사람입니까? 무려 수십의 수행원으로 다시 역마를 타고 주군에 달려 다니므로 진실로 소요스러운데 또 사명이 번다 하기 때문에 조잔한 역에서 공돈하는 비용과 지친 아전이 속령하는 수고로 말과 사람이 모두 고난 것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신등은 원컨대 사명을 거듭 중하게 여겨 무릇 긴절하지 않은 이로 역마를 타는 것을 일제 언금하고 조역하고 전운하는 사람을 더 주어서 부족한 것을 구제하고 또 찰방을 선택하여 보내어 힘써 소복시키소서. 1. 공금의 수량은 신 안에 실려 있는데 주군에서 산출되는 것이 많거나 적기 때문에 그 수량 일정하지 않으므로 편하게 한 것입니다. 금을 채취할 때에 여러 고을의 백성을 모아서 강을 따라 역사에 나아가 수십일이 되어야 겨우 일본의 미미한 것을 얻게 되며 그 역사가 또 경작하고 수확하는 달에 당하니 백성의 실업이 이것으로 말미암을 것이 두렵습니다. 더욱이 금이 산출되는 것은 본국에서 숨기는 바이고 또 긴하게 쓰일 곳도 없는데 반드시 공안에 실어서 농사에 때를 잃게 하고 백성과 하여금 병폐를 받게 하니 국가의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하늘이 구슬을 비를 내린다 해도 줄인 자가 먹을 수 없고 하늘이 옥비를 내린다 해도 추운 자가 입을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금이 비록 지극히 귀하다고 하지만 또한 주옥과 같은 것입니다. 구하지 않고 얻더라도 오히려 백성에게 유익할 것이 없는데 하물며 백성을 병들게 하여 얻는 것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항시 곡물로 바치는 것을 영구히 없애고 만일 부득이 쓸 곳이 있으면 전에 무역하던 것에 의하고 쓸모없는 물건 때문에 거듭 민생을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1. 관리가 잘못 처결한 주에는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나 꾸며서 속이거나 관계를 꾸미는 백성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관리를 죄주는 법은 자세한데 유독 간사한 것을 막고 허위를 막는 근법은 없으므로 관이한 백성이 혹은 개꾼을 위조하거나 혹은 문안을 개칠하여 교묘한 말과 꾸며대는 말로 공정에서 쟁변하여 득송하지 못하면 도리어 관리가 공정하지 못하다 하고 상언하여 진소하기에 이르니 어리석은 관리는 혹 분변을 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옳다 하고 탐호한 자가 비록 허위인 것을 아나 짐짓 옳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간위가 한 무리가 비로소 혹은 성수할 수 있는 도리가 있음을 알고 간계가 날마다 더하고 달마다 자라납니다. 갑이라는 자가 간계로 득성하면 을이라는 자가 따라서 본받는데 비록 혹시 패하여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그 해는 송사를 이기지 못하는 것뿐이고 처음부터 끝만치도 자기에게 절실한 화가 없으니 그 관계를 무엇으로 징계하여 그치겠습니까? 풍속이 아름답지 못한 것과 옥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반드시 이것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관계가 패하여
사실이 드러나고 정적이 현저한 자는 또한 그런 것을 알고도 잘못 판결한 관리의 주의에 의하여 사유가 지난 것을 논하지 말고 엄중하게 징벌하소서였다. 상소가 들어오니 조목을 뽑은 가운데 붓으로 동그라미를 쳐서 원상 등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르게 하였다. 예의와 염치에 대한 조목은 신숙주 최양 김국강이 의논하기를 한승부로 하여금 물어서 아르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고, 정몽주 길제의 자손을 노경하는 일과 함길도의 난리에 해를 당한 장조력의 포전을 가하고 자손을 녹용하는 일에 대한 조목은 한 명의 구치관 홍윤석, 김질, 윤자원, 김국강이 의논하기를 철조가 있는 명현의 후손과 이 시의 난리에 목숨을 바쳐 절개를 지킨 사람의 자손을 서용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고, 만호를 정밀하게 선택하는 일에 대한 조목은 신숙주 한 명의 구치관 최항이 의논하기를 무과의 무예에 입격한 사람 외에 그 나머지 쓸만한 사람도 수령의 예의에 의하여 보고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홍윤성이 의논하기를 청가된 사람이 만일 장호를 범하면 죄가 청가한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오부의 봉사에 대한 조목은 신숙주 한 명의 구치관 최항, 홍윤성, 김질, 연자은, 김국강이 의논하기를 처음에는 이장을 두어 잡세꾼을 거느리게 하였었는데 그 뒤에 이장을 혁파하고 봉사를 설치하여 거느리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잡세꾼이 없으니 혁파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북학을 혁파하는 조목은 신숙주 한 명의 구치관 최항, 홍윤성, 김질, 연자은, 김국강이 의논하기를 북학은 유생이 없으니 학사를 그전대로 두고 사학만 설치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모두 그 의논을 따랐다.